오, 찌 나왔습니다. 찌. 지금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도 점검 좀 해볼게요. 변남규 선생님한테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전달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활동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동호쌤 들리시나요? 아, 잠시만요. 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건우쌤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여보세요? 동호쌤? 소리 조금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이게 최대긴 한데요, 동호쌤.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김건우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시작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효천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9년차 체육교사 김건우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시작, 체육을 그리고 그리다 순으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인데요. 누구나 아는 그 시작의 의미가 아니라 이번 시작의 의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시와 시인의 눈 위에 쓰는 겨울시입니다. 누구는 종이 위에 시를 쓰고, 누구는 사람 가슴에 시를 쓰고, 누구는 자취 없는 허공에 대고 시를 쓴다지만 나는 12월의 눈 위에 시를 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의 시. 네, 선생님, 저는 이 시를 읽고
우리 체육교사들도 매일매일 시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동장에 시를 쓰고 있잖아요. 네. 우리 체육 수업이라는 예술 작품에 우리의 철학과 교육적 의미와 내 생각을 담아서 우리는 매일 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사, 그 다음에 체육 수업에 대해서 편견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세련됨, 말솜씨, 글재주, 차분함, 창의력 등은 체육교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투박함, 과묵함, 몸쓰기에 능하고 기분파에 행동력이 있는 사람은 체육교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만 있으면 1시간 수업이 가능한 교과,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 학교의 사이드 메뉴 같은 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 아직도 체육 수업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신규 시절부터 이렇게 토르가 되고 싶었습니다. 토르 같은 이 망치처럼 체육 수업이 가진, 체육교사가 가진 이런 편견들을 다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도 저는 체육 수업을 그냥 망치고 말았습니다. 항상 좌절했고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꿈에 그리는 그런 체육 수업을 운동장에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또 그렸더니 저만의 이런 시그니처 메뉴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만의 어떤 수업들, 그리고 지금도 고민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려나가고 있는 체육 수업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닉이라는 체육 수업인데요. 이 마라닉은 마라톤과 피크닉의 합성어입니다. 즉, 걷고 달리기를 소풍을 즐기듯이 우리가 즐겁게 해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업인데요. 우리는 매년 이렇게 팝스를 측정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 팝스라는 측정이 일회성 측정에 머물기도 하고 또 이 결과를 그냥 평가에 적용하는 이런 관행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팝스라는 것을 어떻게 체육 수업과 연계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좋은 수행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열린 컬러런이라는 이색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색 마라톤 대회는 기존 마라톤 대회와 다르게 순위도 매기지 않고 또 기록도 매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페이스, 수준에 맞게 일정한 거리를 제한 시간에 달리면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거나 뛰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이 걷고 달리기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색 마라톤 대회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학교에 이런 재미있는 달리기, 이색 마라톤 대회를 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바로 적용합니다. 주제가 소풍이었기 때문에, 피크닉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과자와 음료수 한 병, 그리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가지 미션을 제한 시간 안에 수행만 하면 자기의 수준에 맞게 걷고 달리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3가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연계시켜보는 과제도 하나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자신의 수준에 맞게 걷거나 뛰면서 마라닉을 즐겨냈습니다. 그리고 미션지를 작성하고 선생님이 준 과제들을 수행해냅니다.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나와서 어떤 말을 했냐면 건강은 자연을 보게 하고 자연에 가면 건강을 준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 건강한 것이라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야외에 나와서 이 마라닉이라는 체육 수업을 실현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는 봄을 들여다봄이었습니다. 걷고 달리면서 봄을 들여다보는 거죠. 탐색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걷고 달리면서 봄뿐만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랬습니다. 따뜻한 봄의 노래와 봄의 글귀, 봄의 시, 봄의 꽃, 그리고 나의 14, 15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 나와서 자연을 느끼면서 걷고 달리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나눠주고 봄꽃들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꽃말 힌트와 네이버 스마트 렌즈를 주고 봄꽃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걷고 달리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봄꽃을 찾으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걷고 달리기를 즐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오리엔티어링이라는 개념과 보물찾기라는 요소를 섞어서 이 보물 지도를 아이들에게 주고 포인트 지역에 가서 보물을 찾도록 했습니다. 이 보물들은 지난 시간에 찾았던 봄꽃들의 꽃말입니다. 그 포인트 지역에 가서 선생님이 제시한 보물의 의미를 몸으로 직접 표현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몸으로 표현한 그 의미를 이렇게 메시지로 함께 보내서 교사에게 본인의 의도를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삶에서 찾아야 될 보물이란 것은 금은부화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찾았던 기쁨과 열정, 사랑, 나눔과 행복, 노력과 같은 사회적 덕목들이야. 이게 진짜 삶의 보물이란다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미있게만 달리기를 즐긴다고 해서 달리기 수업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으로 아이들에게 달리기, 걷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런데이 앱을 활용했습니다. 이 앱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달린 거리와 페이스, 그리고 운동 시간 등이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객관적 자료들을 가지고 학습지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내 목표 설정부터 목표를 증진시키는 방법, 그리고 랩 타임, 페이스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 자각도를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지에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걷고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달리기도 과학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삶에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보도록 했습니다. 저희 광주에는 5.18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5.18km라는 의미 있는 거리와 장소를 달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체육 시간의 내용이 삶에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실현해 냈습니다. 두 번째는 패럴림픽 체육 수업인데요. 선생님, 올림픽이 이번에도 끝났잖아요. 올림픽이 끝나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올림픽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항상 패럴림픽이 열리는데 선생님도 혹시 패럴림픽 알고 계신가요? 패럴림픽은 장애인 올림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소외된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패럴림픽도 많은 사람의 관심이 없는 그런 무관심 속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사실 쏙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스포츠 축제 올림픽에 가려져서 조용하게 열리는 이 패럴림픽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 패럴림픽 수업은 이해하기, 수행하기, 감상하기로 연결되었는데요. 이 패럴림픽 수업을 하기 전에 올림픽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저는 내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금메달보다 더 값진 감동 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스포츠 기사를 한번 만들어 보게 해서 패럴림픽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포문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활동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무관심에게 관심을 주자. 사랑은 관심에부터 시작된다. 모두가 무관심할 때 우리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패럴림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어주고 모든 별로 자기가 맡은 것들을 수합해서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패럴림픽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겪고요. 두 번째는 직접 몸으로 패럴림픽을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바로 보치아인데요.
이 보치아라는 종목은 뇌병변 장애를 갖는 그런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경기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그래서 휠체어가 없기 때문에 이 바퀴가 달린 의자를 활용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사소한 것들이 참 감사한 것임을 이 패럴림픽 종목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또 체험도 해봤는데 이거 배워서 남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패럴림픽 홍보대사가 되어보자 라는 그 홍보 릴레이를 진행해봤습니다. SNS에 제가 이 사진을 올리고 아이들이 릴레이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이렇게 직접 본인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학교 주변, 집 주변에 홍보물을 붙이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혁신입니다. 우리 체육교과는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교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간혁신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학교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공간혁신이 언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공간혁신에 대해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유현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표준 설계도와 교도소의 평면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모난 학교, 네모난 책상, 네모난 공간에서는 이 모난 아이들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삭막한 공간들은 사람을 삭막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건축이 진전이 없는 이유는 어딜 가나 똑같은 획일화된 건물밖에 없는 이유는 1982년에 제정된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결국 학교의 건물을 공공재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의 하위 건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건물이 어딜 가나 똑같고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공간이 아이를 바꾸고 공간이 교육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라는 이 책에는요. 공간은 결국 치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공간이 아니라 환하고 채광을 생각하는 공간, 열린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두칙칙한 색이 아니라 이 화사한 색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사각형, 육각형, 다양한 도형들이 학교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야후센터라는 복지센터인데요. 공간이 바뀌면 아이들의 활동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주도에 있는 런던형 사립학교 NLCS를 탐방 갔을 때 사진인데요. 어떤 스포츠 시설이 있느냐, 어떠한 활동 공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체육 활동이 달라진다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학교 밖에서는 이 공간혁신이 이미 스며들었고 이미 파급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만 가장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공간 혁신 프로젝트, 아지트 프로젝트에 도전했고 그에 관련된 영상을 선생님들께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교실 오아시스실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하는 장소는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은 공간혁신이라는 어떤 트렌드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지원 사업을 해주신 거였어요. 어떤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냐,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다 일일이 정했어요. 노래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플레이스테이션과 VR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하나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좀 진행했고, 오늘 다양한 방식으로 테니스 수업을 맛보는 수업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플레이스테이션 4, 그다음에 읽기 쓰기 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만화책 이렇게 4가지 스테이션을 4개 조가 순회하면서 모든 스테이션을 돌 겁니다. 이 공간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4를, 여기서는 만화책 읽기를 통해서 테니스의 용어를 좀 더 이해해보는 시간. 그다음에 여기 읽기 쓰기터에서는 스코어 보드판을 좀 이해해보고, 그다음에 테니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 공간에서는 원래 노래방 공간인데 테니스 왕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2가지 전략을 좀 익혀볼 겁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체육은 항상 몸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직접 체험 활동, 그냥 몸으로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간접 체험 활동으로도 그 신체 활동에 다양하게 접근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체육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또 학생들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잘 이해하고 그 운동이 가진 역사와 철학을 잘 이해할 때 그것을 잘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짜리 체육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통합 체육을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육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들어오세요. 얘들아 들어와. 테니스를 다양하게 맛봐볼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 아싸 게임하고 애니메이션 보고 이러면 만화책 보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각 스테이션마다 선생님이 작은 미션들을 줍니다. 여기 화면에 이제 심판들이 보일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게임하면서 봐보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점수책에 테니스는 1점 2점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쵸? 30, 40 이렇게 점수체가 달랐어요. 집중해서 보면서 플스4를 즐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테니스 왕자 만화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 3가지를 찾아서 쓰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은 거기 안에 보면 선생님이 애니메이션 세팅해놨어. 그거 보시면서 사사베 선수는 발리를 쓸 거고 료마 선수는 로브라는 전략을 쓸 거야.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러한 전략을 썼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읽기 쓰기터에는 점수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빈칸을 채우고 6분씩 로테이션 돌겠습니다. 6분 안에 미션 완료해야 되는 거 알겠죠? 자, 전체 일어서 자기 위치로 가겠습니다. 스테이션 이동하세요. 그냥 한번, 야, 서브 방금 누구야? 와, 왜 이렇게 빨리 하셨어? 여기 이겼고 이길 거야. 2대2잖아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4개의 스테이션을 돌면서 여러분한테 주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몸으로 치는 것만이 테니스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또 거기에서 흥미를 얻을 수도 있고, 플스하면서 혹시 심판 몇 명이었나? 와, 역시 스위트걸. 2번째, 만화책 사사배가 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컸죠? 신장 차이를 이용해서 네트 앞에 붙어가지고 발리 전략을 썼습니다. 그쵸? 세트 보면 P 선수가 C 선수보다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죠. 좋아요. 이거 좀 어려워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판을 보고도 테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거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네, 선생님, 공간이 변하면 수업이 변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준비한 내용은 OT MSG 하트라는 체육 수업 전략이자 평가 전략입니다. 사실 OT MSG 하트라는 것은 OT 전략, 그 다음에 MSG 포인트, 그 다음에 허트 평가를 결합한 건데요.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OT 전략과 MSG 포인트 중에 M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시간이 좋은 이유는 바로 이 경쟁다운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도 좋아하고 동기유발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시간인데, 이 경쟁단원에 적절한 교사에 MSG를 뿌려주지 않으면 이 경쟁단원이 전쟁단원이 되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과도한 경쟁을 줄여낼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팀 바꾸기 전략, OT 전략, 즉 원팀 전략입니다. 우리 대부분 경쟁단원 리그전을 들어갈 때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끝까지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 팀 바꾸기 전략은 그 틀을 깨버립니다. 지금 보이는 이 대진표처럼 매 경기 때마다 팀을 바꿔주는 겁니다. 레드팀이 A, C가 경기하는 게 아니고요. A와 C팀이 1경기, 2경기 때는 A, D팀이 한 팀, 3경기 때는 A, B팀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 라운드를 돌게 되면 한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한 팀이 되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원팀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팀 간의 배타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을 줄여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스포츠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에 찍혀져 있던 방점을 교육에 옮겨 찍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도대체 우리는 팀 평가를 할 때 상대 평가를 할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M포인트, 매너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평가 방식이 이러합니다. 1등을 하면 A, 2등을 하면 B, 3등을 하면 C인데요.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꼴등을 하면 C를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상대평가로 하지 말고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꼴등을 하더라도 M포인트를 차곡차곡 잘 쌓아난 팀은 A를 받을 수 있는 이 절대평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단순한 경기 결과만 가지고 승무패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이 경기 예절을 평가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확장시키고 이원화시켜서 승점과 함께 예점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하더라도 1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예절을 하를 받게 되면 점수를 주지 않는 이 교육사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패배한 팀이 승리한 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팀이 경기에 승리해서 3점을 얻었는데 경기 예절이 좋지 않으면 0점, 총 3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B팀은 경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1점을 받고 경기 예절이 너무 좋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였다면 예절 3점, 총 4점이 돼서 결국 경기에 진 팀이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것은 교사의 의도를 반영한 평가 방식으로 아이들이 잠재적으로도 우리 선생님은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경기의 예절, 스포츠맨십을 정말 강조하고 계시는구나를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평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동식 칠판, 화이트보드판에 OT 전략과 M포인트를 활용하면 아이들의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즐겁게 경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마라닉 체육 수업을 통해서 기능 중심 수업이 갖고 있었던 편견들, 그리고 패럴림픽 체육 수업을 통해서 소외된 것들, 소외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 세 번째, 공간 혁신을 통해서 우리 수업 환경과 공간에 대한 생각을 좀 넓혀보자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 OT, MSG, 하트라는 체육 수업 전략을 통해서 수업 평가에 대한 편견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이야기거리는 많이 있지만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꽃 한 송이 건네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네, 선생님,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운동장에 섰던 그 마음을 그리워하시고 앞으로 선생님들 학교에 가셔서 운동장에 멋진 체육 수업을 그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광주입니다. 전라남도 광주거든요. 광주에서 우리 수업 연수를 위해 강의를 해주신 김건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또 건우 쌤 못지않은 열정을